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40대의 젊은 동양인 미녀가 대한민국 광복절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1초 만에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뜻깊은 광복절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이를 넘어 한일 관계의 대전환점이 될 운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3,000여 석 규모의 대강당은 일찍이 만석을 이루었고 밖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당 내부는 위험 있는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무대 양옆으로 태극기와 일본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고 무대 중앙에는 한일 화해와 평화의 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 대강당의 객석에는 우리나라의 영웅들 바로 참전 용사들과 애국지사 후손들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들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줄에는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두 정상은 때때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듯 했습니다. 그 옆으로는 양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지며 모든 이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사람은 일본 최고의 지성 일본 동경대학의 역사학과 교수 사쿠라 유키코. 그녀는 일본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의연했습니다. 사쿠라 교수는 4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객석을 압도했습니다. 지성이 느껴지는 눈빛과 우아한 자태는 마치 영화 속 여배우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단순한 외모를 넘어 내면의 지성과 품격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의상이었습니다. 사쿠라 교수는 놀랍게도 한복을 입고 무대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품이 있는 베이지색 한복이었는데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와 어우러져 한복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가 한복을 입은 이유는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보였는데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문화에 대한 존경과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제스처만으로도 청중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쿠라 교수가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먼저 깊은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쿠라 교수는 무대 앞으로 나와 한국의 참전 용사들과 어르신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은 절이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객석에서는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고 일부 어르신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지성인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절을 마친 사쿠라 교수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이자 천년의 한을 품은 태극기 아래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이내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역사의 무게가 공기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의 어르신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참전 용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객석의 노병들은 불굴의 의지가 서린 눈빛으로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증명하듯 빛났습니다. 제 이름은 사쿠라 유키코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일본인으로서 또 일본의 지식인으로서 우리의 과거 잘못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강당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사죄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고뇌에 찬 표정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 선조들의 한 맺힌 세월이 오버랩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결연한 의지에 객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일본의 양심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92년 우리 일본은 아무런 명분 없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 순간 객석의 어르신들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의 혼이 깃든 듯 했습니다. 이는 순전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모한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고 귀중한 문화재를 약탈했으며 아름다운 한반도의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낮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마치 조선의 피 맺힌 역사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이 순간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의 불굴의 정신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투쟁을 인정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인의 가슴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동아시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아니, 세계 해군사를 통틀어 최고의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객석에서 자부심 어린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피와 혼이 깃든 영웅,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일본인의 입에서 나오자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용기, 그리고 애국심은 세계 해군사의 귀감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의 기적 같은 승리는 해전사의 신화로 불립니다.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우리 일본 함대를 물리친 그 전투는 전술의 천재성과 불굴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상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온몸에 전율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의 탁월한 하객진 전술, 그리고 노량해전에서의 장렬한 최후까지 이순신 장군의 모든 행적은 조국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는 말은 위기의 순간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객석의 노병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이순신 장군의 혼이 빛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인물을 적으로 만들었고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우리 일본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참회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가 저지른 만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의 농민들을 학살했고 부녀자들을 욕보였으며 심지어 코와 귀를 잘라 전리품으로 삼는 야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청중석에서 분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승리의 기쁨도 엿보였습니다. 마침내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순간 그들의 한 맺힌 세월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특히 진주성 전투에서 있었던 집단 자결 사건은 우리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예입니다. 7만여 명의 조선 민간인들이 일본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되거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과 임진왜란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할 것입니다. 이 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끈질긴 역사 바로 세우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순간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청중석에서 분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쿠라 교수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인의 가슴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뼈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 일본은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하고 식민 지배를 자행했습니다. 객석에서 분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병들의 주름진 얼굴에 과거의 고통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였으며 한국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은 제국주의의 만행이었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자책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이름을 빼앗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으며 한국의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을 2등 국민으로 취급하며 차별했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으며 심지어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민족의 불굴의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청중들의 눈에서 자부심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조상들의 끈질긴 투혼이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3.1 운동은 세계 식민지 독립운동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지만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객석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은 1919년 3월 1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 강제징용, 문화재 약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본이 저지른 용서받기 힘든 죄악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한민족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는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쿠라 교수의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민족의 저력에 대한 자부심이 온몸에 전율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녀는 더욱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악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는 단순한 전쟁 범죄를 넘어선 인류에 대한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한국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청중석의 어르신들 중 일부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 문제는 세계적인 여성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인권 신장에 기여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제 일본은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쿠라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외심과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위대함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신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해방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청중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그들의 가슴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피와 땀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쿠라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손에는 과거의 고난과 영광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GDP는 겨우 $100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아프리카의 가나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여러분은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한국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입니다. 객석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은 마치 60년대의 수출 현장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의 발전상을 열거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을 일구셨고
반도체 강국을 만드셨으며 자동차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의 조선소가 되었고, 삼성전자는 일본의 전자회사들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이 되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세계 시장에서 도요타와 혼다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죠. 청중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민주화를 이루어내셨고 K-팝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강국을 만드셨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결국 1987년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를 쟁취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쿠라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청중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교육열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국가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와 문맹률 0%이는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청중 중 일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끼니를 거르면서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 모기향을 피우셨죠. 그 모기향 연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과학자, 기업인,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한국 학생들을 모셔가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죠. 노벨상 수상자도 곧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청중 중 일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대강당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순간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세계에 당당히 인정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 교육과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국의 눈부신 성과를 열거할 때마다 더욱 빛났습니다. BTS,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은 이제 세계 음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 1위에 무려 6번이나 오르며 비틀즈 이후 최고의 보이밴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 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가전 사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객석에서 대한민국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일부 노인들은 손주들의 BTS 춤을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이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학회에 따르면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삼성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기업이 되었고,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5G 기술은 미국과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무려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디램 시장에서 45%의 점유율로 세계 1위이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종합 분야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4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여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는 이제 자부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과거 밤새워 일하며 땀 흘렸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루어낸 업적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변모시키셨습니다.
1960년 8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DP가 이제는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은 앞으로 수천 년간 세계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 순간 대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들은 일어나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쿠라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고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분들께 저희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의 만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한국의 독립운동과 광복 과정을 정확히 서술하겠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사실대로 기술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을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청중석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은 1919년 3.1 운동의 현장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과거 약탈한 모든 문화재를 한국에 반환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궁중의궤,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 그리고 국보급 청자와 백자들. 이 모든 것들을 원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의 반환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되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청중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빼앗긴 문화재들이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셋째,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국가 차원의 배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인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평생 의료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을 일본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를 세우고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전 국민이 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석의 할머니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80년 세월의 한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로 독도에 관한 모든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독도를 한국의 고유 영토로 인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독도의 한일 우호의 탑을 세워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객석에서 독도는 우리 땅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노병들의 주름진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 동아시아 평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매년 1만 명의 한일 청소년 교류를 지원하고 양국 대학의 한일 역사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특히 양국의 노년층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이 손잡고 세계 평화의 주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매년 그 진행 상황을 공개하겠습니다. 양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대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들은 일어나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쿠라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용서와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세계를 이끄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녀는 무대 앞으로 나와 90도로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쿠라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한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 그 불굴의 정신과 끈질긴 노력을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순간 강당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80대, 90대 노인들이 흐느끼며 일어났고 뜨거운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무대로 달려와 사쿠라 교수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 배지를 꺼내 사쿠라 교수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대한민국 사람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쿠라 교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치 과거의 죄악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이날의 연설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한국 노인 세대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대한민국의 영웅들 뉴욕타임스. 한강의 기적, 이제는 세계의 기적으로 BBC. 용서와 화해의 새 역사를 쓴 대한민국 르몽드. 이후 양국 정부는 사쿠라 교수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화해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미래비전위원회가 출범했고 첫 회의에서 일본 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한 달 후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세계발전위원회가 출범했고 초대 위원장으로 한국의 원로 기업인이 추대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동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심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나라를 일으켜 세운 어르신들의 것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과 격려의 말씀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와 함께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감동은 여러분의 사연과 마음을 가득 담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사오니 제보해 주시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도 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감동 구독자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감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